다른 누구도 당신의 면전에서 직접 말해주지 않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가벼운 만남만을 즐기다 갑자기 헌신과 결혼에 관심을 보이는 그 여자. 그녀는 변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변화와 전략적인 태세 전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화려한 연애 경력을 가진 여성들이 35살이 넘어가면서 정확히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짚어드리려 합니다. 왜 갑자기 결혼과 가족을 향한 태도가 급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왜 다른지 말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최우선 선택이 아닌 최후의 보루이자 보험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아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성의 심리와 생물학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드디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30대 후반 여성들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남자입니다. 당신이 답해야 할 질문은 당신이 선택받은 것인지 아니면 타협의 대상이 된 것인지입니다. 35 이후 여성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 그녀들의 연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식 능력은 단순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절벽 아래로 추락합니다. 35살이 되면 여성의 난자질과 양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8이 되면 자연 임신 확률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40이 되면 가임기는 빠르게 닫히며 그녀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지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불가능해지기 전까지 감정적으로는 애써 무시해오던 생식 생물학의 현실입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관계 규명에 대한 조급함, 결혼 시기에 대한 압박, 우리 사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닥달. 그것은 반드시 당신을 향한 열렬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공포입니다. 그녀는 20대와 30대 초반을 자신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믿으며 보냈습니다. 사회와 문화는 그녀에게 경력과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성애는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고. 현대의학이 난임 문제를 해결했으니 언제든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37 혹은 39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임신 확률과 유전적 위험에 대해 예전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식 능력의 감소는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율 증가, 염색체 이상 확률 증가, 임신 합병증, 그리고 자연 임신 실패 시 훨씬 더 비싸고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20,000가 넘는 돈을 쓰고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시험관 시술을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난임 문제로 고통받는 지인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헌신을 빠르게 요구할 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약혼 시기를 두고 압박을 가할 때, 당신은 그 조급함을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파트너로 요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른 선택을 하며 보낸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위기를 해결해줄 구원투수로 모집되고 있는 것입니다. 35 이후 두 번째로 큰 변화는 연애 시장에서의 위치가 극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20대 내내 그녀가 경험했던 관심과 선택권, 그 풍요로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발해버립니다. 그녀가 28살이었을 때 끈질기게 구애하던 남자들은 38살인 그녀를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원과 지위를 갖춘 30대, 40대의 가치 높은 남자들은 훨씬 더 넓은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본능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은 더 젊은 여성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생식 현실에 뒷받침된 진화 심리학일 뿐입니다. 그래서 36이나 37이 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의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20대에 가볍게 만났던 흥미롭고 성공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남자들은
더 젊은 여성들에게로 떠났습니다. 지금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은 5년 전이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남자들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괜찮은 직업과 성품, 적당한 체력을 가진 평범하고 안정적인 남자입니다. 당신이 그녀가 31살이었을 때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을 때 그녀는 당신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했거나 당신이 그녀가 쫓던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데이트 한 번만에 잠수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8살이 된 그녀는 당신에게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안정감과 다정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당신이 갑자기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녀의 더 나은 선택지들이 사라져서 당신이 기본값으로 수락된 것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은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심리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눈을 낮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가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 모든 것을 망치는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애착과 유대감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불편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단기 연애를 경험한 여성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비교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들의 뇌는 끊임없이 선택지를 평가하고 더 나은 업그레이드 대상을 찾고 다른 곳의 잔디가 더 푸를지 모른다고 느끼도록 훈련되어 왔습니다. 35이 넘어 이런 패턴이 수년간 지속되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어떤 파트너도 해결할 수 없는 만성적인 불만족입니다. 문제는 파트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년간의 연쇄적인 데이트와 가벼운 만남을 통해 형성된 심리적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조차 정서적 거리를 두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감으로서의 친밀함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녀의 애정 표현에는 진정성보다는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 파트너들의 이상화된 모습이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환상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방황하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하기보다 단순히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평범한 갈등조차 헤어짐을 무기로 삼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갈등 해결 능력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 우울증, 애착 장애와 같은 정서적 건강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는 불안정한 관계의 패턴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많은 여성이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과거의 관계 선택과 연결하는 대신 종종 외부 요인, 운 나쁜 만남, 형편없는 남자들, 사회적 압박 등을 탓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결혼을 선택할 때는 보통 순수한 열망이 동기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력을 느끼고 가치 있게 여기는 특정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헌신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화려한 연애 경력을 가진 여성이 30대 후반에 갑자기 결혼을 원할 때 그 동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녀는 당신을 특별히 원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기회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안전과 안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구조가 필요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선택으로 위장한 전략적 필요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지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꾸리기 위해 자원과 파트너십을 제공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젊음을 아무런 결실 없는 관계에 쏟아부은 후 45살에 혼자 남겨지지 않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자초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에게 의존하면서도 당신이 그 해결책을 대표한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 원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적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은연중에 당신을 과거의 남자들과 비교하며 깎아내립니다. 당신을 선택한 것이
진정한 욕망 때문이 아니었기에 벌을 주듯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했다고 생각하는 환상이 아니라 타협해서 선택한 현실을 대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그녀의 과거를 덮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당신을 선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타협 안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도록 2단계의 여성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이전에는 완전히 무시했던 남자들에게 갑자기 관심을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30살의 그녀에게는 관심을 끌지 못했던 평범한 소득의 안정적인 남자였는데 37이 된 지금 그녀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객관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관적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그녀가 선호하던 선택지들이 사라지자 당신은 기본값으로 수락 가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과 지금 원한다고 말하는 남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쁜 남자한테 끌렸지만 이제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매력과 재미를 최우선으로 뒀지만 그런 남자들이 나랑 결혼해주지 않으니 이제는 보안을 제공해준다면 진정으로 끌리지 않는 남자라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두 번째 패턴. 결혼과 일정에 대한 극단적인 조급함입니다. 인내심도, 자연스러운 관계 발전도, 유기적인 전개도 없습니다. 그녀는 즉시 독점적인 관계, 생체시계, 진지하지 않은 만남에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시간이 그녀의 적이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오래 할수록 연기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전에 법적, 재정적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요구로 나타납니다. 만난 지 몇 주 만에 독점 연애 요구, 몇 달 만에 가족 인사, 갈등을 겪어보기도 전에 동거 이야기, 그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결혼과 출산을 언급하는 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합리적인 속도로 늦추려 하면 그녀는 정서적 철회, 조작된 위기, 최후 통첩 등으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세 번째 패턴. 그녀의 과거와 일치하지 않는 여성성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요리, 살림, 내조, 전통적인 역할에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20대와 30대 초반을 보십시오. 그녀가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겼거나 실천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공자를 유혹하기 위해 설계된 연기일 뿐 가치관의 진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 반지와 안정감을 얻는 순간 그 연기는 증발합니다. 모순을 찾아보십시오. 요리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주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내조를 이야기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파트너십에 대한 저항과 독립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조신하게 입지만 소셜미디어 과거 기록은 수년간의 도발적인 관심 끌기로 가득합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주장하지만 친구들은 전부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들 뿐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진정성이 아닌 연기임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 패턴. 과거에 대한 극단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녀는 정착을 결심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질문하거나 알아내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숨길 것이 없는 여성은 숨길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전 관계에 대한 평범한 질문을 할 때 대화를 차단하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합니다. 그녀의 과거에 신경 쓰는 당신을 자신감 없거나 통제하려 드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의 합리적인 정보 수집을 인격적 결함으로 프레임 씌웁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의 결혼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 당신은 이전 남자들이 받았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버전의 그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의 젊음, 최고의 신체 조건, 열정, 순수한 욕망, 유연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37에 시들어가는 외모, 관계의 트라우마,
성적 기능 저하, 권리의식, 경직된 기대치, 그리고 이전 파트너들에게는 해줬지만 당신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거부 목록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결혼해주지 않은 남자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많은 헌신과 자원, 인내를 제공하면서도 남은 찌꺼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투자로 열광적인 그녀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집과 안정, 법적 헌신을 제공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인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건 좋은 거래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으로 위장한 최악의 불공정 거래입니다. 사회는 수십 년간 여성들에게 특정한 서사를 팔았습니다. 20대와 30대는 경력, 경험, 탐험, 자아 발견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현대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니 결혼과 출산은 미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일찍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노동시장에 있는 것이 이득이 되는 이념과 기업의 이익이 만들어낸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진실은 여성의 생식 능력, 신체적 매력, 유대감 형성 능력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30대 중반이 되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전성기를 보낸 여성은 단순히 시간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성공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는 이러한 사실들을 숨겼고 이를 언급하는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통째로 그 각본을 따랐고 최적의 시기를 낭비했으며 이제 환상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 패닉이 바로 나 이제 준비됐어 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준비된 게 아닙니다. 겁에 질린 것입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필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필사적인 파트너는 끔찍한 배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와 필사적인 태세 전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녀의 우선순위가 언제, 왜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녀가 여전히 선택권이 풍부하던 30대 초반부터 결혼과 가족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35 이후 선택의 폭이 좁아지자 편리하게도 그때 바뀌었습니까? 만약 그 변화가 내면의 성장이 아니라 시장 가치 하락과 일치한다면 당신은 변화가 아닌 전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녀의 책임감을 관찰하십시오. 그녀는 과거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남자들, 사회, 불운, 외부 요인을 탓합니까? 진정한 변화는 변명 없는 완전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연기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남 탓하기를 동반합니다. 셋째, 일관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녀가 지금 보여주는 전통적인 가치와 여성스러운 행동이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의 생활 방식과 일치합니까? 그녀는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여성들과 여전히 어울립니까?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관심을 갈구하는 패턴이 남아 있습니까? 어장관리하는 남자들을 남겨두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가짜입니다. 넷째, 관계 진도에 대한 인내심을 시험하십시오. 내면이 변해서 진심으로 아내가 될 준비가 된 여성은 건강한 속도로 나아가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만약 그녀가 필사적이라면 시간이 적이고 자신의 연기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기에 헌신에 대해 끊임없이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다섯째, 그녀가 과거 파트너에 대해 말하는 방식과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녀가 전 남자친구들에 대해 미련이 남은 듯 말하거나 우리가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당신에게는 덜 열정적이고 더 비판적이라면 당신은 타협 대상입니다. 만약 그녀가 과거 관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고 당신을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으로 대한다면 그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할 때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외롭거나 시간을 투자했거나 더 나은 사람을 찾지 못할까봐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냉혹한 현실은 35이 넘고 화려한 연애 경력을 가진 대부분의 여성은 그렇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아내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감 형성 능력의 손상은 실제하며 대부분 영구적입니다.
비교 질병은 만성적입니다. 타협했다는 것에 대한 원망은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성의 연기는 결혼이라는 안전장치를 얻는 순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30대나 40대 남성이고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여성이 이 패턴에 해당한다면 당신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녀의 연기를 믿고 그녀가 극히 드문 예외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확률의 도박을 거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과거와 손상을 축적하지 않은 더 젊은 여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훨씬 어린 여성을 유혹할 만큼 가치가 높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야 하며 세대 차이를 관리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통적인 결혼을 완전히 포기하고 독신으로 남거나 가벼운 관계만 유지하거나 문란함이 여전히 금기시되는 문화권의 여성을 찾는 것입니다. 각 선택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이 패턴들을 무시하고 상관없어 혹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결혼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사랑은 생물학과 심리학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혼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통계는 과거의 연애 이력이 관계의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임을 확인해 줍니다. 사회는 이 진실을 불안감이나 여성 혐오라고 부릅니다. 현명한 남자들은 이것을 패턴 인식과 리스크 관리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관점이 당신이 느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패턴들에 대해 명확함을 주었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똑같은 역학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여성을 미워하거나 관계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연기가 아닌 현실에, 약속이 아닌 패턴에, 최근에 주장하는 모습이 아닌 역사적으로 증명된 행동에 기반하여 정보를 갖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진정으로 선택하고 진심으로 원하며 선호하던 선택지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기에 헌신하는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설거지 대상이 되어 안주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가 아닌 생물학적 공포에 의해 일시적인 변화를 연기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자원과 미래, 정서적 안녕을 맡기지 마십시오. 만약 나 이제 준비됐어 단계에 있는 35세 이상의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면 댓글에 만남이라고 남겨주시고 패턴을 인식하고 피했다면 회피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흔한 일인지 봅시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가치 있었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주류 문화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숨기는 관계 역학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바친 후에 깨닫는 것보다는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